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 성지가 좋다.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이면서 태양의 도시라 불리는 온 헬리오폴리스. 과거 화려했던 명성을 뒤로한 오늘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성지가 좋다가 특별히 찾아낸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 순례객들이 잘 찾지 않는 이곳에서 만나게 된 특별한 역사가 과연 무엇일지 그 은혜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남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모습이고, 다시 이제 북쪽, 이 나일강이 이제 북쪽으로 흘러 지중해로 가는 곳인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온 헬리오폴리스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보이는 외곽에, 사실은 이제 이전에 여기 보이죠? 지도에 보면은 이제 헬리오폴리스는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차로 한 20-30분 거리에 이렇게 있고요. 사실 이 거대한 고센 지역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 온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고센 땅에 살던 이 요셉의 부인이 바로 온의 제사장 아스낫 딸이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는데,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즉 헬리오폴리스에는 거의 그 유적이 남아있지 않고요. 오늘 이제 이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조금만 남아있는데, 사실 이 헬리오폴리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번영했던 도시였는데, 오늘날에는 완전히 정말 오벨리스크와 일부 고고학 유적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장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방문객들을 위해서 또 입장료를 받고 많이는 오진 않지만, 그만큼 이 고대에 번영했던 헬리오폴리스는 정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많이 거의 파괴가 되었다 그럽니다. 지금 저는 성경의 이 온은 보디베라죠. 이 요셉의 장인이죠. 온의 제사장의 딸과 요셉이 결혼을 하는 이 곳에 우뚝 솟은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오벨리스크는 세누스레트 1세 때의 12왕조죠. 1세 때 세워진 오벨리스크가 있고, 또 특히 투트모스 3세가 세운 것이 있는데, 요것이 12왕조 때의 한 귀족의 귀족이 아니고 이제 세누스레트 1세 스핑크스 닮기도 하고, 왕의 또 투탕카멘의 모습도 하고, 아주 전형적인 그렇죠. 이집트의 왕과 왕자와 귀족의 이렇게 모양을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세누스레트 1세의 이렇게 상부 흉상을 보게 되고요. 특히 이곳은 이제 지금 이 세누스레트 1세와 이 라암세스 2세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투트모스 3세 때에 또 이곳에 많은 오벨리스크를 세운 곳이 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의 이 태양의 도시로 불리며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온은 카이로 외곽의 소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곳은 바로 요셉의 아내가 된 온 제사장, 이 온 지역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그 지역이죠. 이 출애굽기 41장 45절에 보면 이 그가 바로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과 결혼한 이 아스낫이면서 이 온 지역의 제사장의 딸을 이 요셉에게 주었죠. 바로 그 온 지역, 후에 이 태양의 도시란 이 헬라어로 헬리오폴리스라 부르고요. 또 예레미야는 이 지역을 베세메스, 태양의 집이란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바로 온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투트모스 3세의 오벨리스크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말 유명했던 이 오벨리스크들이 런던에, 로마에, 이스탄불에, 또 뉴욕에 1800년대 말에 다 가져갔지요. 제19왕조 때에 이 세티 1세의 신전 일부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제12왕조인 세소스트리스 1세 때에 바로 오벨리스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20여 미터의 우뚝 솟은 곳이고 뭐 많은 유적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또 이곳에 그 특별했던 올리브의 틀이죠. 이것이 이 온에서 보는 이 올리브 짜는 이 맷돌이 조금 이 성지의 가나안 네. 땅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 또 이렇게 도톨도톨해서 더 잘 갈리게끔. 그렇죠. 올리브는 정말 이 중동 전 지역의 특산품이에요. 특별히 이제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심고 재배를 하는데 특히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올리브를 재배했던 흔적을 이 맷돌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예, 세티 2세가 이렇게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또 모습에 아주 귀한 조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찬란했던 이집트의 고대 도시 온이 이 오늘날에는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525년과 343년에 특히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다 그리고요.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의 역사가 스트라보는 이미 이 고대 도시 온에는 거의 남아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것이 이제 람세스 2세의 흔적인데요. 바로 이곳 온에도 람세스 2세의 신전을 건축을 했었죠. 그때가 주전 1213년에서 1279년이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3,200년 전, 3,300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 때와 비슷한 시기에 또 람세스가 실제했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살고 있던 이 고센 지역에 이 온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람세스 2세의 신전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온은 이 하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면서 그 고센으로 가는 입구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했고 바로 이게 직접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라모세스 세컨드. 예, 람스 2세의 이름이 확실한 증거들이 속속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적힌 이제 상형 문자의 이름을 보시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곳곳에서 발견된 특히 이제 유적 또 유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고대 도시의 그 찬란했던 이 온의 일부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특히 온 지방에는 이 오벨리스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유럽에서 다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가져가고 지금 현재는 이게 하나만 남아 있어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런던에, 로마에, 이스탄불에, 뉴욕에 이렇게 하나씩 가져갔고요. This is on or Heliopolis. Yes, Heliopolis. It's only Heliopolis at your own. Yes, the city of sun, Yes, 네. yes, City of the Sun. You Yeah. are what's your nationality? Korea. Welcome. Ah. I am the director of the museum. 오, Yeah, 네. very huge column in 람세스 2세와 이 관련된 건데 바로 이 태양의 신, 이 온 자체가 헬리오폴리스, 더 시티 오브 더 선. 그래서 이 태양의 신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 람세스 2세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많은 유적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곳과 관련되었던 람세스 2세와 세누스트레트 1세의 이 석상과 이름이 발견이 됨으로써 정말 역사적인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주전 525년과 343년에 얼마나 거대하게 이 페르시아에서 공격을 당했는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근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에 스트라보가 이미 이곳을 방문을 하고 그 찬란했던 도시가 폐허가 된 기록을 남김으로써 이제 오늘날 알게 되고요. 뭐 곳곳에 많은 유적 덩이들을 이제 모아 놓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특히 요셉의 장인의 성읍 이 온에
제사장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특히 이 출애굽의 당시에 이제 출애굽을 연상하게 하는 이제 요셉의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 또 하나의 전승이 있는데 애굽으로 피난을 오시던 예수님의 일가가 이곳에 거쳐갔다가는 전승이 예수님에 있습니다. 관한 전승도 네. 있습니다. 이 애굽으로 피난 온 마리아와 예수님이 쉬었다고 하는 네. 건데 이 마리아의 나무가 있고 예수님이 마셨다는 샘이 있어요. 네, 그 다 역사적인 왔어요. 그 전승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많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곳이 네, 뭐 찾아가는 길이 워낙 막투하고 이제 잘 사람들도 뭐 모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콥틱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귀중한 이 애굽 피난의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제 인근의 무롬으로 가는데 네. 지름길 열어준대요.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의 유적지인데 GPS를 찍어도 여기 맞대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안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 구글에 있는 좌표도 엉뚱한 곳에 있어서 예, 그만큼 이제 외국인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바로 저 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 전승이 있는 장소가 이렇게 찾기 힘들고 한국교회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TV에 소개를 합니다. 네, 일단 한국 교회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이고 이곳은 콥틱 교회와 이렇게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정교회나 특히 콥틱 쪽에서 그리고 일부 이제 카톨릭 쪽에서 기념을 하게 되고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례 때 거의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 반가워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메리 스트리. 예. 즉 예. 애굽으로 피난 온 마리아와 예수님이 묵었었다가 하는 장소의 기념 나무와 샘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게 슬라마네. 1월, 12월 중인데 됐어요. 이 완전히 그 몇 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안쪽을 보자 그래도 또 친절하긴 하지만 안 되는 거는 완벽하게 안 된다고 하는 You speak 그 English? 아쉬움 속에 아. 예, 여러 번 사정도 했지만 결국은 안을 요셉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귀를 밖에서 끌고 보면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이 예, 얼마나 은혜로운 피난온 모습입니까? 애굽에 바로 고대 도시 예, 헤롯 온 왕의. 헬리오폴리스에 이렇게 이 키웠다가는 마리아의 이 전승을 가진 장소가 있다는 것을 네. 소개하고 하필이면 지금 이 대대적인 수리 때문에 한 달 후에나 다시 오픈을 한답니다. 그런데 정작 한 달 후에 이제 이집트에 계신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안쪽을 찍으려고 갔는데 역시 이 수리 중이어서 이제 찍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뭐 이러한 귀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애굽 피난의 역사성의 지금 이 수리 루트를 중에서 좀 들어갈 수는 돌아볼 수 있는 없지만 것이고요. 이 마리아의 나무 거대한 그 교회 건물 맞은편에 버진 메리스 트리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네, 어쨌든 나무 정원. 예, 이렇게 뭐 이집트 큰 내에 공원이 마련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애굽 피난을 기억해주는 전승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그 마리아의 나무 거의 고목인데 뭐 거의 죽어서 줄기만 남아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셨다고 하는 만드셨다고 하는 샘이 있는 곳 안을 이제 보진 못했지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헬리오폴리스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중간에 아주 중요한 유적을 봤는데 우리가 이 마리아의 트리 그 유적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세상에 마리아의 나무를 기념한 즉 예수님의 애굽 피난을 기념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녀갔다가는 기념 장소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네. 그 기념 교회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과 이 요셉과 마리아 정말 은혜로운 마리아, 교회. 예. 여기 실지 교회네요. 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장소인데 이건 역시 늘 잠겨 있고 촬영을 못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속 시원하게 안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태양의 도시 온에서 교회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갈 수 있다는 거 참 은혜입니다. 은혜. 네. 예, 이 교회는 이제 카톨릭이더라고요. kop틱 교회에서 관리하는 마리아의 나무가 있는 정원. 그 옆에 이렇게 카톨릭에서 정말 은혜로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피난을 오신 애굽의 그런 많은 풍경들을 성화로 그려놨더라고요. 사실은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 온의 제사장 딸과 요셉이 결혼했다고 하는 온에 바로 애굽으로 피난 오신 예수님의 일가가 둘렀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교회가 있고 네. 곳곳에 이렇게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는 거 보니까 찬송가에 악보가 없어요. 그냥 가사만 있는 찬송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썼는지 이렇게 아예 길이 들였어요. 이렇게 길이 들여 있습니다. 이 정면에는 십자가 바로 위에 예수님의 가족이 그려져 있고 온 헬리오폴리스에서 예수님의 전승을 네, 얼마나 반가운지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또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베세메스 또는 장망성이라고 언급했던 이 헬리오폴리스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가 나귀에 탔고 또 요셉이 길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모습. 이 역사입니다. 역사. 네. 네, 아주 교회에 거대하게 성화가 그려져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곳은 이게 이제 스핑크스잖아요. 스핑크스는 피라미드와 함께 대표적인 애굽의 상징인데 바로 나일강이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마리아와의 아기 예수님이 있고 정말 애굽의 아주 그 물씬 풍기는 애굽에서의 예수님의 역사를 네.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찾은 저에게는 정말 은혜로웠던 장소였고요. 이렇게 양면에 그려진 성화 마리아의 자체가 나무라고 이름 지어진 고목 밑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마 이 그렇죠. 나무가 지금까지 그 전승 속에서 온 헬리오폴리스의 마리아의 나무라고 그러니까 이 나무 때문에 여기 교회가 예, 또 애굽의 많은 유적지 또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의 가족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헬리오폴리스에서 뜻하지 않게 귀한 예수님의 역사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도시를 바로 빠져나오기가 이제 아쉬워서 골목골목을 요렇게 골목골목을 돌아보는데 고구마 장소를 만났습니다. 네, 이 이집트에도 이 군고구마 팔고 이 고구마가 굉장히 아주 세계적인 것, 또 빵 배달하는 집, 그리고 이집트에서 꼭 한 번쯤은 마셔보아야 될 사탕수수 음료. 뭐 저쪽 그 아주 이 나일강 최남단에서 최북단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렇게 이제 사탕수수를 찢어서 이제 짜서 낸 이 음료, 이게 아주 정말 에너지 음료입니다. 에너지 음료. 네. 지금 보시다시피 참 포장된 도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찬란했던 고대 도시 온, 그리고 이 헬리오폴리스가 이렇게 오늘날에는 온데간데 없고 폐허가 된 모습들이고요. 바로 이곳이 네, 쿠사리. 이집트 가시면 꼭 드셔야 될 쿠사리인데 이 맛 자체가 또 우리 한국 밥 비빔밥 같아요. 예, 이렇게 이 쿠사리를 이렇게 파스타에도 비벼서 먹고 또 이 약간의 이 잡채 같은 거를 넣은 쌀 그 밥에 넣기도 하고. 오, 이세수 쿠사리? 와핫
네, 뜨낸. 3그릇 주문했습니다. 이게 뜻하지 않게 또 네, 우리에게 뭐 이집트 식사까지 국민 해줍니다. 음식이라 할 정도니까 전국에서도 어디서든지 먹을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다양한 밥에 이제 국수 이렇게 넣고 또 파스타 등등을 넣고 여기에 이제 매콤한 이 소스를 뿌려서 먹는 이 맛은 정말 국민 음식답게 다양한 맛을 내고 또 스프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곁들여서 드시면 정말 한 끼가 될 정도로 이게 이집트의 이 맛은 우리 한국인에게 정말 친숙한 맛이 되고요. 맛이 어떤지 한번 직접 이제 먹어보면서 바로 이것이 이집트의 국민 음식이라고 하는 쿠사리. 이 핫소스가 이렇게 하고 때는 이 고추나 이 핫소스를 뿌리면 정말 아주 입에 착착 맞는 음식이고요. 정말 저는 이 이집트를 답사하면서 쿠사리가 있어서 아주 네, 그리고 우리 굉장히 지금 한 저렴합니다. 아마 입이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저렴한 식사 같아요. 불과 이제 1불만 줘도 따끈따끈한 이 소스에 이 밥에 이 쿠사리를 드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파스타에 쿠사리를 넣어서 또 먹는 맛도 있고 이 국민 음식답게 이제 쌀이나 파스타나 다양한 것을 곁들여 먹는 것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맛있죠. 특히 이제 이집트 여행에 정말 그 피곤함 속에서 정말 맛있게 드셔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 고센의 입구에 해당하는 헬리오폴리스, 그러면서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그 피난 때에 거쳐갔다가는 장소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은혜로운 헬리오폴리스였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날 낙후되어서 정말 이 많은 순례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는 없는 곳이지만 이렇게 이 요셉과 관련돼서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이 온 헬리오폴리스를 방문했습니다.